총 7조 8천여 원에 달하는 KDX 사업의 핵심 장비인 전투 체계 입찰이 지난달 30일 마감됨에 따라 2020년대 해군 최대 사업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KDX는 국산 첨단 전투체계 레이더 소나 무장 등을 갖춘 해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함이다. 한국 해군 최초의 국산 6,000톤급 스텔스 구축함이다.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총 6척이 도입된다. 한국 최초의 국산 6,000톤급 스텔스 한국형 자기 구축함 개념도 KDX는 국산 첨단 전투체계 레이더 소나 무장 등을 갖춘 해군의 차세대 대형 방산업체들은 KDX-C 두뇌이자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전투체계 사업의 대형 조선업체들은 함정 기본 설계 사업 수주에 뛰어든 상태다. 전투체계 사업 N한화 시스템과 리그닉스-1 이함정 기본 설계 사업 N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맞붙는다. 군 소식통은 211화 시스템과 리그닉스-1이 지난달 30일 전투 체계 시제 사업 관련 입찰 제안서를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했다며 우선 협상 대상자는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선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당 비용은 1조 3천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조 8천여 원에 달할. 해군은 북한 위협 외에 중국 북해 함대 및 동해 일대, 일본 해상자위대 2개의 호위대 군위협을 동시에 고려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ADX는 유사시 중일 이지스함 등에 대응할 우리 수상함의 핵심 해군 기동함대의 기동전 단 3개의 2척씩 배치된다. ADX 전투체계는 함정의 첨단 레이더 소나 등 각종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대공 대함 대잠 대지 미사일 어뢰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개발비만 6,700여 원에 달한다. 전투체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고깔처럼 생긴 통합 마스트다. 통합 마스트에는 레이더 통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각종 센서가 함께 들어가 스텔스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 종전에는 이런 센서들이 함정 여기저기에 분산돼 있었다. KDX에는 48기가량의 한국형 수직 발사기가 설치돼 다양한 전술 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수함 미사일 천궁 또는 L-23 개량형 함대공 미사일 해성 함대함 미사일 어뢰 등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첫 스텔스 구축함 KDX의 모든 것 2020년 대한민국 방위 산업계 최고의 핫 이슈는 누가 뭐라 해도 한국형. 이 사업은 2030년 대중반까지 국내 독자 기술로 고성능 구축함 6척을 건조해 2000년대 초반부터 KDX2 사업을 통해 배치된 충무공 이순신과급 구축함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원래 해군이 제7기동전단을 창설하고 작전 대상 해역을 크게 넓힘에 따라 기동전단의 구축함 전력 보강을 위해 소요가 제기돼 2019년부터 2026년까지 6척이 KDX-CA라는 명칭으로 배치될 예정이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 일정이 늦춰졌다가 KDX 사업으로 더욱 강해져 2009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처음 그 전제가 확인된 KDX-CA 프로그램은 해군의 기동함대 구상과 맞물려 미니 이지스함을 다수 건조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동전단을 창설하며 양적 확충에 나섰던 해군이 신형 구축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방산업계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지스 시스템을 제조하는 미국 록히드 마틴이 한국 현대중공업과 손잡고 IAED라는 모델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해양방산 전시회를 통해
그 면모가 공개된 아이에드 모델은 충무공 이순신급의 선체를 확장해 록히드 마틴의 스파이 1F 위상 배열 레이더와 이지스 전투 체계를 얹은 설계안이다. 노르웨이의 프리초, 푸난생, 급방형 호위함에 탑재된 이 레이더는 세종대왕함에 탑재된 스파이 1D 레이더의 소형 암 버전으로 탐지 거리, 동시 대응 능력이 스파이 1D보다 다소 떨어지는 연가형 제품이다. 록히드 마틴 등은 충무공 이순신급 선체를 기반으로 스파이 1F와 이지스 전투 체계를 장착하고 MK-41 수직 발사기 48 세리 SM-2 함대공 미사일과 대잠 미사일을 싣고 외부 발사기 하푼 함대함 미사일 8발과 램 발사기 등을 장착한 설계안을 내놓았다. 방산업계에서 제시한 미니 이지스함 가격은 한 척에 6천억에서 8천억 원 수준이었다. 당시 전력화를 준비 중이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한 척 획득 비용이 1조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채 이 때문에 해군이 이 제안을 외면하면서 미니 이지스함 구상은 사장됐다. 한국 군함 설계 기술 뽐낼 큰 판. 착실하게 차기 구축함 사업을 진행하던 해군은 2011년 전력화 계획에 KDX라는 명칭으로 6척 소유를 반영하는 데 성공했고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초도함 6척을 건조해 기동 함대에 배치한다는 전력화 일정을 짰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2020년대 중반이면 유사시 주변국 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동 함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안보 환경의 변화는 차기 구축함 사업 일정의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군은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을 이지스 구축함 추가 소유를 제기했고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개량한 배치 II 3척 건조를 결정했다.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인해 KDX-IIA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2020년대 후반에 착수하는 것으로 사업 일정이 뒤로 늦춰지면서 일각에서는 해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그러나 사업 일정의 조정은 오히려 KDX에 약이 됐다. KDX 체계 개발에 들어가기 전 세종대왕급 배치 II 사업과 한국형 호위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첨단 무기가 개발 평가됐고 이를 통해 10년 전 구상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첨단 기술이 대거 소요 기술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군은 2017년 4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선행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KDX의 요구되는 주요 성능과 재원의 가이드라인을 짰고 2019년 시작된 탐색 개발을 통해 KDX의 방향성과 개발에 반영돼야 할 첨단 기술의 목록을 정리했다. 탐색 개발을 완료한 군은 2020년 4월 제126회 방위사업 추진 위원회에서 KDX 전투체계 체계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목표 성능을 확정했는데 이렇게 확정된 목표 성능은 10년 전 KDX-A 갖추진되던 당시 요구되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군은 KDX의 핵심 임무로 대공 대함 대지 대잠 능력은 물론 탄도탄 탐지 추적을 명시했다. 항공 전투함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 성능 확대에 따라 덩치도 커졌다. 당초 KDX-A는 기동 함대의 질적 주력인 1만 톤급 대형 이지스 구축함을 보조하는 6,000톤급 중형 구축함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KDTX는 만재 배수량이 8,000톤에 육박하는 대형 전투함이자 해상에서
예측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 가능한 주력함 수준의 전투함을 만드는 사업으로 판이 커졌다. 최근 세계 전투함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군함 설계 기술. 한껏 뽐낼 수 있는 큰 판이 열린 것이다. 단일 사업 규모로는 F-35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7조 7천 7백억 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다음으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KDX의 사업비는 7조 원에 달한다. 해군은 북한 위협 외에도 중국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 일본 해상 자위대에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건설을 추진한다. 8,000톤급에 육박하는 대형 전투함이 될 KDX의 한 척당 건조 비용은 9천억 원에 육박하며 이 구축함 건조를 위한 각종 하위 시스템 개발과 생산에 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책정돼 있다. 도대체 이 회의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싼 것일까? KDX의 사업 비용이 이토록 상승한 것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요구. 성능이 일반적인 방공 구축함을 압도하는 주력 이지스 구축함 수준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KDDX는 대공 대함 대지 대전 임무는 물론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장기적으로는 요격 임무도 맡을 예정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다양한 센서와 무장이 들어가야 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우선 대단히 비싼 센서가 탑재된다. 기존의 충무공 이순신급의 대공 레이더는 5,500톤급 구축함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가 형계 교식 레이더 MW08이 채택됐다. 여기에 엔즈 PS49와 같은 2차원 대공 레이더 마스터 244, 격통제 레이더 등 다양한 레이더가 마스트로 불리는 철탑의 덕지덕지. 그러나 KDX는 모든 센서를 통합 마스트 즉 거대한 스텔스 구조물 안에 모두 집어넣었고 레이더 도이지스 레이더 이버금과는 고성능 레이더로 교체했다. 기존의 이지스 레이더는 장거리 탐색에 유리한 S밴드 단일 대역 레이더. S밴드는 대단히 먼 거리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어 정밀 추적 능력은 떨어진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조밀한 파장을 가진 X밴드를 소형 표적에 대한 정밀 추적 용도로 사용하는데 미국 해군의 경우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 이네임DR 개발 과정에서 SB 밴드와 X밴드를 동시에 적용하는 듀얼 밴드 레이더 개발을 추진한 바. 이 밴드 레이더는 이론상으로는 대단히 효율적이지만 상호 전파 간섭 문제와 비용 상승 문제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은 시스템이다. 하지만 KDDX는 장거리 탐지 추적과 유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 마스트 안에 두 가지 대역의 주파수를 모두 사용하기로 하는 파격적 기술적 모험이 성공할 경우 KDDX는 장거리 탐지 주